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머리에 총을 맞은 정영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역시 펜트하우스 같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반전은 경이로운 소문에는 없는 거였어요. 감호탁은 정영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수술실에서 결국 생을 다하고만 정영. 보통 심전도계에서 삐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멈췄다는 걸 표현하거나 힘없이 축 늘어지는 손을 통해 죽음을 보여주는데 경이로운 소문은 파란색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로 정영의 죽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영의 죽음을 알리는 파란색 영혼이 빠져나오는 장면 너무 슬프지 않았나요? 의료진보다 더 빨리 정영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한 모탁. 카운터라는 게 이럴 땐 참 너무 슬프네요. 정영의 파란색 영혼은 감호탁 근처에서 조금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정영의 영혼이 혹시 소멸된 건 아닌지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이로운 소문 원작 웹툰을 보면 이승인이 죽게 되면 곧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고 그 영혼은 자연의 법칙대로 저승의 빛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정영의 영혼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후세계로 가는 문을 따라간 거죠. 정영의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탁은 정영이 죽기 전 기억을 읽었고 범인은 20년 이상 근속하면 주는 경찰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 시계가 함정이 아니라 진짜 증거라면 최수령 사장, 강한울 그리고 표과장 이렇게 3명 정도로 용의자를 추릴 수 있는데요. 저는 11화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표과장을 범인으로 밀어보겠습니다. 표과장일 것 같은 이유에 대한 내용은 11화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13화 예고를 보면 지청신은 악기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청신이 완전한 악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앞으로 백향이의 계획에 대해 토파보는 영상입니다. (13화) 예고를 보니 지청신은 한 남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남자는 지청신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지청신은 그대로시네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들고 있던 총소리가 울려 퍼지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백향이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위겐의 대사. 지청신이 완전체가 되었어. 지청신은 폐 차장의 가짜 아버지도 죽이고 어린 시절 보냈던 보육원 원장으로 추정되는 가짜 아버지를 죽인 후에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죽여오던 지청신이 어떻게 보육원 원장 하나 더 죽였다고 완전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 그 이유가 지청신의 과거와 그의 머리 상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간혹 댓글에 뭔 뇌피셜을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고 적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 말투 때문인지 뭔가 확신에 차 보이나 봐요. 하지만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이라면 뇌피셜이 순식간에 똥피셜이 되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틀릴 수도 있는 뇌피셜입니다. 재미로 즐겨주세요. 그리고 뇌피셜이 틀리면 가차없이 저를 질책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청신이 가짜 아버지를 죽이기 전 술을 마시던 장면에서 지청신이 26살이 되었다고 하자 폐차장 아버지는 주민등록도 없는 새끼가 나이는 꼬박꼬박 처먹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청신은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주민등록은 없어도 전 아버지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죠. 주민등록이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며 흡사 어린아이가 들고 다닐 만한 지갑을 꺼내는 지청신. 지갑 안에는 지청신이 10살 때 아버지랑 같이 봤던 경기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청신은 10살 이전에 보육원에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청신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보육원 원장에게 학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지청신의 오른쪽 두상에 난 상처 다들 기억하시죠? 원작 웹툰에서는 이 상처가 조태신 일당에게 배신당할 때 맞은 총알이 스쳐 지나간 상처로 표현되는데요. 드라마에서 지청신의 머리 상처는 보육원 원장 아버지가 낸 상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기에는 찢어진 상처가 아주 길죠. 그래서 전 이 상처가 둔기로 맞은 게 아니라 가위로 머리를 자르듯 낸 상처일 것 같습니다. 가위로 머리를 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드는 이유는 지청신의 머리 상처가 뭔가 뾰족한 것에 파인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 이외에도
사화에서 지청신이 정규환을 죽일 때 사용했던 흉기가 가위였기 때문인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앉아있는 정규환을 죽일 때 가위를 들고 달리기 노래를 들었던 지청신의 소름 끼치는 모습. 그리고 지청신의 보육원 아버지는 악귀가 되어 돌아온 지청신의 가위에 찔려 죽게 될 것 같습니다. 13화 예고에서 총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건 지청신이 쏜 게 아니라 총을 들고 있던 보육원 원장아버지가 지청신에게 쏜 것 같아요. 일부러 복수를 하러 간 지청신이 총으로 한 번에 아버지를 죽일 것 같진 않거든요.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일 것 같은데 가위는 너무 적당한 흉기죠. 물론 폐차장 아버지를 죽였을 때처럼 지청신을 향해 있던 총구를 옆력으로 돌려 보육원 원장이 스스로 자신에게 총을 쏘게 해 죽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차장 아버지, 보육원 아버지 둘 다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11화 초반 소문이를 납치해온 지청신 일당, 소문이에게 부모를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묻는 지청신, 그리고 소문이는 너가 뭘 알겠냐, 제 부모 제 손으로 죽인 쓰레기 새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지청신은 크게 흥분해서 내가 가장 흥분되는 게 내 안에 있는 네 부모가 자식 죽는 거 보는 거라는 막말을 짓거리는데요. 이때 지청신은 보육원 원장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다짐한 듯 싶어요. 지청신은 카운터들이 있는 곳에 불을 낸 후 모두 죽었다 생각했고 이후 신명희에게 받은 돈을 백향이에게 나눠주며 곧 여길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터들을 죽였다고 생각한 지청신은 보육원 원장 아버지를 한번 만나본 후 떠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13화 예고에서 나왔듯 보육원 원장 아버지는 지청신에게 총구를 들이밀며 예전과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어릴 때 자신을 학대했던 보육원 원장 아버지를 죽이면서 복수를 완성해버리자 지청신은 완전체가 돼버린 거죠. 융인들이 카운터들이 개인적인 복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극도로 꺼려하는 거 아시죠? 복수라는 사리가 악기가 더 악기가 되게 만드는 원천인 것 같습니다. 악기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먹으면서 진화합니다. 악기가 숙주의 몸에 기생을 시작한 뒤 살인을 통해 영혼을 먹어야만 악기는 숙주 안에서 계속 살 수 있죠. 그리고 숙주가 끊임없이 살인을 하게 되면 인간의 힘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곧 마귀가 깨어나 두 개의 자아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3단계 악기인 지청신과 백향이가 두 개의 목소리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뜻이죠. 결국 악기가 숙주를 잠식하는 종국엔 융인도 지구인도 아닌 융의 힘을 가진 완전한 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악으로 각성하면 카운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쓰게 되고 모든 운명을 뺏고 죽이면서 영원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체가 된 지청신은 카운터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적수가 돼버렸는데요. 지청신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묻는 소문이, 그리고 위계는 결계라고 말합니다. 융인들의 손에 자작나무 같은 걸로 만든 지팡이가 있고 카운터들을 둘러싸고 융파들은 결계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청신이 보육원 아버지를 죽인 걸 읽었죠. 지팡이를 들고 지청신이 있는 곳에 도착한 카운터들. 예고 마지막 장면에는 소문이가 지청신을 누르며 악기 지청신을 소환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카운터들은 결계를 이용해 지청신을 제압한 걸까요? 과연 다음 주 카운터들은 지청신을 제압하고 영혼들을 무사히 소환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16화가 엔딩인데 13화에 벌써 악기 지청신을 잡을 것 같진 않긴 해요. 하지만 경이로운 소문에는 지청신 말고도 다른 악기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먼저 신여구 몸 안에 있는 악기가 아직 조용한 상태죠. 신여구가 강력한 악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백향이의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는 스토리가 나와 지청신이 13화에서 끝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지청신이 데리고 다니는 백향이와 배고파 악기는 이미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지청신이 보육원 원장을 처리하는 동안 백향이와 배고파 악기는 분명 주차장에서 지청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들이 나타나 결계를 펼치자 지청신은 배고파 악기를 죽이고 영혼을 흡수했을 것 같고 백향이는 지청신을 버리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11회부터 백향이는 지청신의 녹음기를 보며 군침을 흘렸습니다.
신명희가 대통령이 되면 녹음기 덕분에 큰돈이 생기겠다며 부푼 꿈을 꾸던 백향이. 백향이는 돈을 엄청 밝히는 악귀죠. 2명의 남편을 죽였던 것도 돈 때문이었고 남편을 죽인 후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백향이는 신명희를 협박해 얻게 될 돈을 다른 악귀들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겠죠. 12회 지청신이 사준 원피스를 입고 지청신의 녹음기를 훔쳐 한 장소로 향한 백향이. 백향이가 간 건물은 중진시청인 것 같은데요. 지청신이 신명희를 만나러 중진시청에 갔던 기억을 잃고 백향이도 신명희를 만나러 중진시청으로 향한 거죠. 그리고 꽃무늬 원피스는 영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 화장실에 들러서 다른 여자의 옷으로 바꿔 입고 영혼까지 흡수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신명희를 만나 녹음기를 갖고 협박해 돈을 받는다는 계획. 이번엔 지청신에게 붙잡혀 실패했지만 지청신이 만약 카운터들에게 혼쭐이 난다면 그 다음은 백향이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